이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얘기를 하면 네. 저번 시간에 이게 또 안 맞네.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베이지안 학습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고, 뭐 기본이 되는 통계적인 정의, 그다음에 확률 텀들, 뭐 조건부 확률이니 아니면 조인트 확률이니 그런 얘기했고, 전체 확률이 주어지면 어떤 문제라도 뭐 답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베이지언으로 해석을 해서 답을 주는 예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듯이 베이즈 룰은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베이즈 룰이라고 했죠. 베이즈 정리, 베이즈 룰. 네, 그거는 사실상 프로덕트 룰이라는 것하고 같죠. 정리만 좀 사후 확률이니 사전 확률이니 그거 형태로 정리를 좀 다르게 해놔서 이게 베이즈 룰이고, 프로덕트 룰은 A and B의 개념, 의미를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풀었을 수가 있다 그랬고, 뒤집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즈 룰은 이제 사전 조건이 주어졌을 때 사후 확률을 구할 때는 그걸 뒤집은 거랑 주어진 프라이어 곱으로 표현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분포를 따질 때는 뭐 대문자로 표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분자에 해당하는 게 이거였고,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컨스턴트를 앞으로 뽑으면 그냥 분모는 분자에 해당하는 게 이거고, 그 분모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오늘 나이베이즈를 아마 볼 건데, 나이베이즈 가기 이전에 저번 시간에 봤던 예제 중에 하나가 베리어블이 3개가 있을 때 캐비티, 뭐 투세이크, 캐치 3개가 있을 때 캐비티가 주어졌을 때 그 투세이크하고 캐치하고는 서로 무관하다 그런 가정을 하면 이런 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다. 한번 살펴본 게 있죠. 그냥 기계적으로 풀었으면 이것을 베이즈 룰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분모는 그냥 무시하고 알파라는 걸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AND이기 때문에 다시 프로덕트 룰을 써서 그 투세이크하고 캐치를 풀었은 게 이 두 개의 텀이 되죠. 캐비티는 주어진 거고, 이거는 어느 특정 값, 참인 값들이 되고, 이 캐비티의 베리어블이라서 이게 취할 수 있는 뭐 참거짓 두 가지 다 적용을 해서 보는 전체 분포를 의미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게 나이베이즈의 한 예다 그런 얘기를 한 게 밑에 나와 있고, 나이베이즈의 일반적인 형태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단순한 베이즈, 단순한 거죠. 그때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다는 의미는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는 cause인데 원인이 주어지면 그것이 주어졌을 때의 조건하고 이제 효과죠. 효과들은 서로 무관하다 가정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원인하고 원인하고 결과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을 테고, 결과 사이에는 무관하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서 쓸 수가 있죠. 이 일반적인 형태고, 그거의 두 가지 경우에서 봤던 예제가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디펜던시를 표시하는 거가 이렇게 그려져요. 캐비티가 있고 투세이크는 캐비티 디펜던트 하다 그러면 캐비티에서 투세이크로 가는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이게 원인이고 이 결과다. 이 결과에 해당하는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2개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개가 있으면 지금 풀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전체 파라미터 개수는 뭐 n의 리니어하다. n은 지금 여기 들어간 개수니까 리니어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 개수만큼 된다. 파라미터는 결국 요거 원인하고 각 개별 결과 사이에를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확률 텀을 얘기를 하면 그건 당연히 리니어가 되죠. 요거 개수만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풀 조인트를 가정을 하면 엑스포넨셜하게 가는데 그게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베즈를 쓰는 이유죠. 뒤에 다시 반복되는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얘기한 것의 요약. 조인트 probability distribution은 모든 어타믹 이벤트를 뭐 스페시파이 한다. 그러니까 월 스테이트라고 얘기했던 현재 상황의 한 표시, 그게 어타믹 이벤트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컨스턴트면 컨스턴트, 아니면 뭐 사안이면 사안, 앞에서 봤던 뭐 색깔이냐, 뭐 형태냐, 각각 그런 걸로 표시가 되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의 조인트가 되죠. 그것들이 일어날 확률을 다 보여주는 게 조인트 probability distribution이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만족되는 모든 어타믹 이벤트에서 썸을 해라, 마저널라이즈 해라, 그런 얘기를 저번에 했습니다. 퀘리 베리어블이니 에비던스 베리어블이니 히든 베리어블이니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도메인 사이즈가 작지 않으면 조인트를 다 쓰는 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좀 줄일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때 인디펜던스 어썸션을 쓰면 줄어들 수가 있다. 벌써 우리가 예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것들이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리니어하게 갔으니까. 여기까지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나요? 저번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35쪽에 페어라이즈 디스조인트 셋이, 그러니까 디스조인트 셋이 제가 알기로는 서로서 집합인데, 서로서 집합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될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이것들이 pairwise disjoint 셋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냐고 질문이 뭐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래도 교집합이 적어도 있어야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독립이 될 수 있는데 두 사건이 두 개 다 서로서 집합이면,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으면은 독립 집합이 될 수 없지 않나요? 교집합이 없으니까 독립일 수 되지 않나? 겹치는 게 없으니 뭐 독립이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독립을 했을 때 A이든 A가 아니든 B는 두 개의 B가 일어날 확률은 같아야 하는데, 만약에 A랑 B가 서로서 집합이면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게 예를 들어 A일 경우에는 B가 절대 안 되고 A가 아닐 경우에만 B가 될 수가 있으니까 서로서 집합이면 두 개가 독립. 얘기하는 게 서로 소집합? 네네, 디스조인트 셋이 서로서 집합입니다. 네. 지금 질문은 예를 들어서 예제가 없었나요? 이게 서로 디스조인트 하면 안 되지 않냐는 게 결국 질문인 건가?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디스조인트 셋에서는 인디펜던트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랑 B랑 독립이려면 A일 때 B의 확률과 not A일 때 B의 확률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A와 B의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면 A일 때는 B가 절대 될 수가 없고
not A일 때만 B 확률이 생기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적어도 교집합이 있어야 이제 A와 B가 독립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고 무슨 소리인지 뭐 요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 지금 얼추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거 예제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B가 주어졌을 때 A 확률은 개념으로 보자면 얘들이 무관하니까 얘가 일어났을 때 얘의 확률은 그냥 얘는 신경 쓸 거 없이 K의 확률이 되는 거죠. 뒤집어도 마찬가지고 A가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서로 무관하니까 그냥 B로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날씨 4개가 있는데 날씨하고 치통하고 2개만 보면 날씨가 맑을 때 통증이 있을 확률은 날씨가 맑건 자시건 간에 그냥 통증이 있을 확률이죠. 인디펜던트 하다고 가정을 하면 인디펜던트 상식적으로 인디펜던트 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아까 얘기한 거는 교집합이 없는 거지 날씨하고 통증은 그래도 이게 적용을 하는 거죠. 얘네는 디스조인트 하고 t toothache 이거 베리어블이니까 셋을 toothache라는 베리어블 하나만 가진 셋으로 치고 날씨 하나 w의 셋으로 치면 걔들이 디스조인트한 셋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독립인 걸 우리가 예제를 들었고 근데 지금 질문이 그러면 그런 경우 안 나오지 않냐 지금 그거 같은데 네, 이해를 그 부분을 못했어. 다시 한번 질문해 보든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다시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예제를 보면 이 네네. 치통하고 날씨하고는 서로 무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베리어블로 그냥 보면 얘들은 디스조인트한 베리어블 하나짜리 셋으로 보면 디스조인트한 셋이 되죠. 네.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지금 인디펜던스를 얘기를 못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질문이 그거라 그러면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나한테 물어봤던 거라면 다시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또 다른 일단 여기 서머리까지 갔으니까 한번 끊느라고 내가 질문 있으면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 혹시 하나만 더 질문. 오케이. 그 29쪽에 첫 줄에 보면은 7 independent entry인데 왜 2의 3승이 아니라 2의 3승에서 1을 빼주는지 저도.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다 불리언으로 쳤으면 2의 3승 얘기한 대로 2의 3승이 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몰라도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디펜던트 한 거예요. 꽉 차 있다 그러면 우리가 2의 8승 나오는데 나머지 확률 다 7개 안다 그러면 나머지는 1 빼기 그거니까 알잖아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한 건 아니고 에이심타틱하게는 2의 n승으로 하는 거 맞아요. 아까 얘기 잘했듯이. 이거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건 없고 또 다른 자 다음 부분은 이제 베이즈 디시전 티어리를 써서 뭐 제목만 보자면 베이즈 디시전 티어리를 써서 분류를 한다 그런 거고 좀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길은데 자 이거 이미 우리가 봤던 노테이션이죠. 이것들 아까 앞에서는 사후 확률이라고 얘기했던 그거 posterior probability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일어날 확률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C1의 확률 X가 에비던스로 주어졌을 때 앞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에비던스 베리어블이라고 그랬고 여기 있는 걸 이걸 뭐 퀘리 베리어블이라고 그랬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럴 때 에러가 얼마나 되냐 에러는 결국 이것 중에 작은 거로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좀 헷갈리게 써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를 분류를 하는데 내가 C2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항상 X일 때 C2일 확률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에러는 없겠죠. 내가 잘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1에서 좀 빠지는 확률이다 그러면 그만큼은 에러다. 그죠? 클래스가 2개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C2라고 얘기할 때는 거꾸로 C1만큼 C1에 속할 확률만큼 에러일 테고 내가 C1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꾸로 C2에 속할 확률만큼 에러가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C2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이것보다는 이게 컸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 둘 중에 작은 것만큼 미니멈, 이 둘 중에 작은 것만큼 에러가 되는 거죠. 부연 설명입니다. 그냥 내가 이미 이걸 설명한 거고. 그래서 내가 C1이라고 언제 얘기하냐. 상식적으로 이럴 때 얘기를 하겠죠. C2라고 마찬가지고. 그럴 때 에러는 둘 중에 작은 것만큼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 앞에서도 봤듯이 이 posterior probability는 베이즈 룰에 의해서 분자에 해당하는 이걸로 풀었을 수가 있다. 분모를 생략하면 분류 문제에서는 분모가 다 공통이니까 P of X로 결국 두 개의 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다. 이걸 prior, 이걸 likelihood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descent theory, descent boundary를 한번 그려보면 1차원에서 데이터 1차 그냥 X만 있다 그러면 요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클래스를 보통 나타내는 거고 여기. 그래서 C1은 그렇죠. 그냥 클래스란 얘기예요. W가 아니라 오메가가. 그다음에 R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클래스 I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R sub I예요. 그래서 R1은 여기가 클래스 1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클래스 2라고 얘기한다는 얘기고 지금 prior는 여기 밑에 주어졌고 보면은 똑같죠. 0.5씩. 이건 likelihood죠. likelihood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아까 클래스 1, 클래스 2에 대해서 likelihood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 앞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판단 이렇게 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 걔들 두 개를 곱한 거 가지고 판단할 테니까 두 개의 곱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걸로 디센 바운더리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결국 디센 바운더리는 여기 점선이 된다. 그 이유는 이 프라이어에 해당하는 건 지금 같기 때문에 결국 likelihood가 차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이쪽 검정이 위쪽에 있고 이쪽 빨강이 위쪽에 있으니까 만나는 점 기준으로 이쪽이 R1이 되고 이쪽이 R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에러는 그 중에 미니멈이라 그랬는데 에러를 살펴보면 요것이 되죠. 그렇죠? 내가 클래스 1이라고 속해서 R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클래스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지역에서는 클래스 2에 속할 확률이 0이 아닌 만큼 존재를 한다 그러면 요만큼 에러가 되죠. 그렇죠? 실제 클래스 2에 속한다 그러면 거꾸로 클래스 2라고 얘기를 했는데 클래스 1에 속한 확률이 존재한다 그러면 요만큼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에러의 총량은 이 지역에 면적이 된다. 그래서 그걸 한번 구해보면 그게 에러의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보면 X는 C1에 속하는데 클래스 1에 속하는데 그 X 자체는 리전 2에 있을 때 그 리전 2는 지금 이쪽이죠. X는 이쪽인데 클래스 1인 거 아까 요거죠. 요 부분 리전 1인데 클래스 2인 거, 이 부분. 이 두 개를 합친 게 에러의 영역이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룰로 볼 수 있으니까 풀어서 쓰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쓴 거죠. P of C1에다가 C1 주어졌을 때 R2 이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C1 앞으로 빼고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컨티뉴스 도메인에서 적분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리전 R2니까 R2에 대해서 C1이 주어졌을 때 X의 확률을 모두 취해주면 그게 이것이 되죠. 마찬가지로 R1에 대해서 그 C2가 주어졌을 때 X의 확률 취해주면 이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즈를 항상 쓰는 거 프로덕트를 마찬가지 X and CI니까 그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뒤집어도 된다. 지금 C1이 주어지고 C1이 주어졌을 때 X의 확률인데 그걸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X가 주어졌을 때 X고 C1이고 X가 주어지고 C2이고 요 리전 R1, R2 각각 내려오고 그래서 전체 에러의 영역은 이렇게 유도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유도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 성질을 쓴 겁니다. P of C1을 한번 들여다보면 P of C1은 R1, R2에서 각각 C1이 속할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되죠. 아까 리전 R1은
R1은 이거였고 R2는 이거였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C1에 해당하는 거니까 X가 주었을 때 X의 C1, X가 주었을 때 X의 C1 마찬가지고 위점만 단지 R1, R2 전체를 다 더해줘야 P of C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로부터 위에다 다시 이거를 집어넣으면 요 에러의 확률 P sub E는 그 R2 요거죠. 요거를 다시 쓴 거죠. 요거는 P of C1 빼기 이 부분이 되니까 이쪽 넘어가서 빼기로 가서 리전 1으로 묶이면서 이 부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내려온 게 이게 된 거죠. 그렇죠? 포지티브니까 마이너스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걸 유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보적입니다. 요 P of C2 기준으로 하고 요거 R2로 하고 그러면 밑에 성질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에러의 확률인데 에러의 확률은 뭐 당연히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 미니마이즈 하려면은 P of C1은 주어진 거고 요거가 크면 클수록 여기서 빠지는 거니까 작아지겠죠. 이게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커져야 빼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P of C1이 P of C2보다 크면 이게 미니마이즈가 된다.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에러를 보니까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그게 C1에 속할 확률이 C2에 속할 확률보다 크다 그러면 R1이라고 얘기를 하고 R1은 우리가 클래스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죠. 클래스 1이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게 그 리전 I니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정하자. 뭐 상식적으로도 맞는 얘기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거를 포멀하게 증명을 한 거예요. 이쪽이 크면 그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이 크면 C2라고 얘기를 하자. 이게 그 베이지언으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결정을 내릴 때 옵티멀하다라는 걸 포멀하게 증명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코멘트는 베리어블이 여러 개로 확장이 돼도 제너럴라이즈 된다. 이 증명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쓴 거고 그때 에러는 둘 중에 작은 것만큼 된다. 아까 이미 다 얘기를 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한 겁니다. 좀 아까 봤던 예제는 사전 확률이 같을 때였는데 그게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두 개를 곱하는데 한쪽이 같으니까 하나만 봤었는데 그렇죠? 아까 우리가 본 건 이 부분이 같다는 가정하에 요거 두 개만 보고서 했는데 이제 이게 달라지면 뭐 둘 다 봐줘야 되죠. 결론적으로. 그 예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프라이가 7대 3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때는 원래 디시전 바운더리가 같을 때는 여기 있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다. 9대 1로 좀 더 바이어스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많이 보내야 된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을 때는 만나는 지점 기준으로 위아래 있는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설사 이 지점에서는 빨간 게 지금 검은 거보다도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정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쪽은 더 극심한 거고 이만큼이나 더 비전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까 봤던 게 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likelihood에 해당하는 것 가지고만 우리가 판단하는 데 쓰고 만약에 likelihood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prior만 가지고 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수식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건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의미라는 것은 처음에 내가 베이지언 학습 얘기를 할 때 언급했던 그 prior하고 likelihood의 개념이죠. prior라는 것은 사전 믿음인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전 믿음에 의해서 출발선상에 사전이니까 출발선상에 가지고 있는 사전 믿음이고 그 다음에 likelihood는 실제로 데이터 지금 X가 데이터니까 결국 그 이후에 데이터로 아까 에비던스 그런 얘기 있었지만 에비던스 증거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에비던스에 의해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내 사전 믿음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까 뭐 똑같았을 때는 물론 이것만 보는데 이게 좀 달랐으면 나중에 이것에 의해서 실제 데이터 들어오는 걸 보니까 전체 두 개를 곱한 거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처음엔 어땠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전체적인 내 새로운 믿음이랄지 뭐 그런 게 이 곱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그게 좀 달라지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베이지에 의해서 베이지언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것이다. 그 얘기죠. 클래스 두 개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멀티 클래스로 가도 마찬가지다. 클래스가 여러 개가 되면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 확률 텀, 사후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것이 가장 커지는 클래스로 결정 내리면 된다. 분류일 때고 여기는 뭐 리스크 해가지고 거창하게 써 있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분류는 리스크에 그냥 한 그 예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하는 거니까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확률이 제일 커지는 쪽으로 갔던 건데 여기서는 리스크니까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R로 표현하고 앞에서 얘기한 리전이 아니라 여기는 리스크의 R로서 표현을 하고 그거 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X가 들어왔을 때 C1이라고 얘기할 때의 리스크 아니면 로스 그 다음에 2라고 얘기할 때의 로스를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해보자. 이것은 X를 C1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제너럴하게 쓴 거예요. X를 C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반되는 리스크 그 다음에 C2라고 얘기할 때 그 C1에 속할 확률에 결부된 리스크 그 다음에 C2에 속할 확률에 결부된 리스크의 합이 X를 C1이라고 얘기할 때의 리스크고 C2라고 얘기할 때의 리스크는 C1에 속할 확률하고 결부된 리스크 그 다음에 C2하고 결부된 리스크가 되고 그걸 람다로 표시했는데 람다 IJ는 실제 I에 속하는데 J에 속한다고 얘기할 때의 리스크가 돼요. 실제 앞에 거에 속하는데 뒤에 거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 때 수반되는 리스크. 그러니까 심플한 케이스는 실제 I에 속하는데 I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경우 여기 IJ가 똑같은 이 경우나 이 경우일 때는 뭐 리스크가 없다고 0으로 줘도 되죠. 그렇죠? 근데 실제 2에 속하는데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때 수반되는 리스크가 있고 그게 얼마나 확률로 나타나는가에 그걸 곱해주는 게 되죠. 그러니까 C2에 속할 확률이고 그 2인데 1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C1에 속할 확률 곱하기 1에 속하는데 2라고 얘기할 때 수반되는 리스크 합의된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룰은 리스크는 적은 쪽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내가 X를 C1이냐 C2냐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리스크를 보고서 이걸 보고서 그게 작은 쪽으로 판단을 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하고 같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는 클래스에 속할 확률 쪽으로 봐서 큰 쪽으로 가자는 거였는데 여기는 그거의 일반적인 터미 리스크로 표현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C1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되면 C1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부동화 이쪽으로 가면 C2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들어간 걸 보면은 이거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분자 분모에 요 람다로 표현된 게 들어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제대로 된 클래스에 속하는 것에 수반되는 리스크는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0이 될 테니까 0이고 그 다음에 잘못 오분류로 할 때는 리스크가 1이라고 하면 그냥 요거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 무시해도 돼요. 그때 여기 지금 써 있는 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보면은 클래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x 기본 c1 이쪽으로 보내면 곱하기 p of c1이 되고 이거 이쪽으로 보내면 x 기본 c2 곱하기 p of c2가 되죠. 이미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포스티리어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 likelihood하고 prior 곱의 대소를 보고서 클래스를 비교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가 되고 단지 일반적으로 이미
리스크 아니면 코스트를 디파인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걸로 확정할 수가 있다. 이거 유도하는 거는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아까 리스크 데피니션을 집어넣어서 이게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 사후 확률에다가 베이즈 정리 써서 두 개의 텀으로 풀어 쓰고 정리를 하면 밑에 식이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반복이고 그다음에 클래스 계속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얘기를 하는데 디스크리미넌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면 뭐 판별하다, 분간하다, 뭐 차별하다 그런 건데 디스크리미넌트는 그거 해주는 거니까 분별해주는 펑션들. 그러니까 보통 클래스를 나눠주는 그런 펑션을 우리가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분류를 하고 싶은데 보통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때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디파인을 G로 한다. 면은 G하고 밑에 이건 서브스크립트 I다 그러면 I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거를 디파인을 하고 그때 분류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의 값을 보고 그게 제일 커지는 쪽으로 클래스를 줘라. 그래서 모든 i가 아닌 모든 j에 대해서 이게 제일 크면 얘는 클래스를 i라고 해라. 오메가 i니까 이 클래스 i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에러를 미니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그럼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어떻게 디파인할 수 있느냐? 이 g of x의 한 예로서 이거를 생각해 보자. p of 이거 오메가를 c로 해석을 하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p of c i면 잘 안 보이는데 i given x면 요게 x가 주어졌을 때 클래스 i라고 얘기할 확률이죠. 아까 우리가 클래스 두 개 갖고 할 때 C1, C2 할 때 C1하고 C2 중에 이게 커지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에러가 미니멈이 된다. 그걸 증명했듯이 그 식을 한번 보자. 그러면 요거 베이즈룰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서 썼었죠 아까. 이거는 likelihood 부분하고 prior 부분으로 나눴을 수가 있다. 곱셈 대신 덧셈이 해석하기 더 편하니까 로그를 취해주면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네. 클래스 두 개만 일단 고려해보자. 클래스 두 개일 때 이미 아까 죄송한데 우리가 앞에서 다 해석한 겁니다. 결국은 뭐 포스트리어 프로바빌리티가 커지는 쪽으로 판단 내리면 에러가 미니멈이 된다. 다 봤던 건데 그것을 해석하는데 이제 클래스 두 개니까 G1이 있고 G2가 있을 텐데 그 차를 보고서 얘가 1에서 2를 뺀 거를 보고 그게 0보다 커지면 이게 더 크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클래스 1이라고 하자. 아니면 클래스 2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디파인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차를 여기서 G로 나타내고 그래서 G를 표시를 하면 P에 오메가 1, 오메가 2 뺀 거고 로그 취해준 걸로 바꿔주면 로그에 바꿔주면서 이 두 개의 텀으로 집어넣으면 그 x 기분 오메가 1 이 분자가 되고 그다음에 분모는 요게 되죠.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쓴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1이고 오메가 2 빼주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그때 디시전 바운더리는 예를 들어 교수님 질문 있나? 그 채팅창에 혹시 한 학생이 혹시 아, 교수님 설명이 좀 빠르시다고 혹시 아, 천천히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말해서 오케이 잠깐만 내가 그 슬라이드 그 스크린 쉐어를 해버리면 내가 채팅을 못 봐서 이걸 옮겨놔도 내가 못 보지 않나 싶은데 한번 이쪽으로 옮겨보고 잠깐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치는 챗이 안 보이는데 잠깐
안 보이는데 내가 너무 할 얘기 있으면 이 스크린 쉐어하는 도중에는 할 얘기 있으면 말로 일단 해서 나를 인터럽트를 걸도록. 오케이? 너무 빠르다. 빨리 끝내버리려고 좀 빨리 갔는데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기서 일단 한번 끊으면. 미니멈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내가 설명을 했던 것은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앞에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가지고 해석을 했던 거고 베이즈 옵티멀 클래시파이어를 설명을 사실 한 거죠. 그 이론적으로 증명도 했고 아주 러프하게 지금 프로프 스케치를 보여준 거지만 그래서 베이지언 디시전 룰이 옵티멀 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옵티멀 할 조건은 이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 이게 아까 여러 번 얘기했듯이 데이터 들어왔을 때 그게 클래스 1에 속할 확률이 클래스 2에 속할 확률보다 크게 나오면 그때는 클래스 1이라고 하자.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클래스 2라고 얘기를 하자. 그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베이즈 룰을 쓴 거고 베이즈 룰을 써서 표현되는 두 개의 텀으로 사확률을 갖고 했지만 그걸 변환하면 프라이하고 라이클리후드 두 개의 텀으로 해석을 해서 살펴봤던 거고 이 그림 같은 거. 참고로 이 책은 이건 다 듀다 책에서 온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 분류를 오분류를 하나의 리스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떤 분류를 잘못한다 그래서 목숨이 달려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지는 않겠지만 부정적인 거니까 오분류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리스크 아니면 로스로 해석을 해서 리스크를 이제 미니멈을 찾기 위한 그 리스크는 안 좋은 거니까 그걸 미니마이즈하는 쪽으로 한번 분류를 하는 거를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좀 일반화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할 수가 있다. X가 들어오면 그게 C1이라고 C1에 속할 확률이 있고 C2에 속할 확률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그 C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위에 줄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거니까 람다 IJ에서 뒤에 우리가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실제는 앞에 속하는 건데 뒤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 때니까 그거로 인해서 수반되는 리스크들을 곱해서 각각 확률에다 곱해주면 그게 전체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일반화를 시켜놓고 이때 이제 리스크를 미니멈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였어요.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고 사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저렇게 디파인 한 다음에 기계적으로 수식을 유도를 하면 최종 결론으로 나오는 게 이거다. 그리고 이게 앞에서 우리가 확률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얘기했던 거랑 다른 게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밑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아까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라는 것은 클래스를 분간해주는 펑션. 그러니까 특정 클래스가 있으면 얘는 이걸로 분간된다라는 게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앞에 리니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뭐 아니면 클래시파이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리니어하게니까 어떤 직선 형태의 선을 그어가지고 내가 특정 클래스를 나타내는 데 쓰는 거죠. 그 클래스가 여러 개 있으면 각자 자기 클래스에 해당하는 선을 그을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하면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알기 쉽게 두 개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그냥 선 하나 가지고 두 개의 차를 봐서 그 선 기준으로 뭐 양의 부호에 떨어지면 한쪽 클래스 음의 부호에 떨어지면 그 다른 클래스 그렇게 보는 게 여기 앞에 리니어를 갖다 치면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돼요. 여러 개인 경우는 이제 각자의 차를 가지고 디파인하면 비슷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이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공간에다 한번 뿌려보면 우리가 클래스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걸 볼 수가 있고 주어진 클래스를 잘 나눠지는 그런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찾는 게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면
그래서 여러 개 클래스, 일반적인 케이스일 때 여러 개 클래스가 있으면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G로 표시를 하자. 그래서 클래스가 1부터 C까지 가는 인덱스 i에 해당하는 클래스 G sub i of x를 i에 해당하는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고, 뭐 j가 있고 k가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이게 해주는 일이 디스크리미네이트 해주는 거니까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클래스를 정해주는데, 그때 정해주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 각자의 그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값이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커지는 쪽으로 클래스를 줘라.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비슷하죠. 포스트리어 확률을 보고서 그 가장 큰 쪽으로 결정을 내렸듯이. 그래서 아까 봤던 방식으로 보면 그 P하고 아까 C였던 거 오메가로 표시를 하면 X 주어졌을 때 C, I에 속할 확률을 이 G 펑션으로 나타내자는 거고, 기계적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아까 여러 번 봤듯이. 그 다음에 이 펑션에다가 그냥 써도 되지만 로그를 취해주자. 로그 취하면 두 개 곱이니까 합으로 벌어지게 되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가 되죠. 그래 놓고 또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클래스 여러 개보다는 그냥 두 개짜리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 편하니까.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G1이 있고 G2가 있어야 될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다. 근데 클래스가 두 개다 그러면 그 요 G1하고 G2를 섞어서 어느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빼면 그거의 부호를 보면 내가 클래스에 속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지 않느냐. 아까 내가 말로 설명했던 거예요. 클래스가 두 개 있을 때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있으면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그것의 양의 부호,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든지 이쪽이 양이다 그러면 이쪽이 양, 그 다음에 이거 기준으로 이쪽이 음이다 그러면 그래서 각종 어느 쪽에 떨어지는가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차를 한번 보자. 그래서 그 0보다 크면 클래스 1이라고 하고 작으면 클래스 2라고 하자. 그러면 아까 define을 G of i가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1 빼기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었으니까 이거 빼기 이거는 G sub i가 이거니까 G1 이거, G2 이거에서 1에서 2 빼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분자에 해당하는 거고, 빼면 분모로 들어가니까 로그에서는 요거 빼기 요게 되는 거죠.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검정색, 빨간색 클래스고, 그게 이게 지금 잘 나도 안 보이는데 이게 각각 클래스에 속하는 리전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것의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연결될 필요성도 없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존재한 거고, 아까 내가 말로 설명했던 선으로 얘들을 분간한다 그러면 이런 데 가운데 하나 쭉 거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판단하는 게 가능한데, 얘는 지금 데이터 분포가 클래스 하나는 여기 있고 다른 하나는 여기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동떨어진 그 디스크리미넌트를 찾는 거죠. 리니어도 아니고 좀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요걸 쓴다 그랬으니까 그걸 구성하는 게 likelihood하고 prior가 있죠. 클래스 1에 대한 거, 클래스 2에 대한 거. 그래서 두 개의 곱이니까 결국 포스트리어죠. 포스트리어를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가우스현입니다. 이건 대충 생김새가. 가우스현 형태로 이렇게 확률적으로 크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지역에서는 당연히 검정색에 있는 게 예를 들어 요 지점 인풋이 지금 2차원인데 포인트가 한 요 정도에 있는 거는 지금 검정색 값은 한 이 정도 올라와 있는데 빨간색은 없죠 아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훨씬 큰 거죠. 반면에 이쪽에 있는 건 예를 들어 이쪽 포인트 정도는 빨간색은 굉장히 큰데 검정색은 바닥이니까 없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클래스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일 해석하기 쉬운 게 노멀 분포니까 노멀 분포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써 있듯이 노멀 분포를 가진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에 대한 거예요. 노멀 분포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었을 테고 그것의 그 확률 분포식은 이렇게 돼 있죠. P of X는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라 그러면 이게 노멀 분포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의 그 분포는 파라미터를 두 개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뮤 평균이고 두 번째는 분산이죠. 시그마는 표준 편차니까 분산이에요. 그리고 이 확률 값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이 컨스턴트로 요게 달라붙어 있고 그다음에 x에 들어가는 게 요거죠. x 빼기 뮤를 시그마로 나눠준 거. 그래서 얼추 들어오는 인풋 값하고 평균 값하고의 차를 엑스포넨셜로 올려놓은 게 지금 가우스선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x의 평균이고 그다음에 이건 분산이다. 평균하고 분산은 저번 시간에 내가 슬라이드 하나에서 정리된 거 있었죠. 코베리언스 나왔던 그 슬라이드 같이 평균은 x 곱하기 p of x고 분산은 x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노멀 분포의 그림이에요. 이거는 여기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노멀 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이 여기고 그게 p of x가 제일 크죠. 그렇죠?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뮤 집어넣으면 이거 다 날아가니까 이게 요 값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exp의 마이너스로 가니까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뭐 우리가 벨같이 생겼다. 그래서 뭐 벨 쉐이프드 커브라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고 표준 편차가 이만큼 떨어져 있고 표준 편차의 2배 정도가 95%를 차지한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 여기 써 있는 말입니다.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베리어블 하나일 때고 그게 여기 써 있는 이제 멀티 베리어이니까 여러 개의 베리어블일 때 우리가 지금 데이터 마이닝 뭐 할 때 데이터 피처 수가 하나인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베리어블 당연히 여러 개가 있을 테고 그때 멀티 베리어스로 확장이 되면 형태는 똑같을 테고 단지 베리어블만 지금 D개 안 보이는데 D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P of X는 노멀 분포를 띄고 뮤하고 시그마를 아까 뮤는 마찬가지고 시그마는 아까 작은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바뀐 거죠. 웅웅거리는데 혹시 누가 질문했나요? 혹시 질문 있나요? 교수님 혹시 저 노멀 분포 관련 질문 아닌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도 되나요? 53번 슬라이드에서 그 for the minimum error ra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분류가 이제 그 G 함수가 결국 이제 커지는 쪽으로 클래스를 주는 기준이 되는 건데 그게 에러 레이트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 질문에 대한 즉답은 아까 앞에서 한참 얘기했던 그거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미니마이즈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라. 그때 에러는 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해가 가죠. 어렵지 않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제 각 클래스에 속하는 그 영역 표시, 클래스에 대한 표현 그걸 G로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질문 여기서 왔는데 G로 하는데 요건 아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posterior probability 형태하고 똑같잖아요. 요걸 C라고 하면 그죠? 그리고 두 개로 풀어쓴 거 마찬가지 그대로예요. 그때 미니멈 에러 된다. 그 얘기죠. 네네. 네, 심하게 감사합니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여기. 또 혹시 있나요? 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저 분산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에서 왜 필요한지 아직 이해가 안 가서 혹시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분산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은 지금 여기부터 나올 때 네. 이전에는 분산이 없었으니까. 저 여기까지는 뭐 분산이 평균이 그런 얘기 전혀 없고, 질문이 왜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얘기하는데 분산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정하는 걸 노멀 분포를 가정하고 해석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노멀 분포를 구성하고 있는 파라미터가 평균하고 분산의 두 개니까 당연히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파라미터 두 개고 두 개가 여기서 쓰였잖아요. 여기.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분산이 지금 디스크리미넌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에 뭐 모두 적용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단지 예를 들어서 노멀 분포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멀 분포가 해석하기가 그나마 쉬우니까 다른 분포들보다. 그게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 아니면 다른 건가?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또 다른. 오케이. 그러면 지금 통계 과목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할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일반화, 멀티베리어스로 일반화가 되면 이렇게 표현된다. 뭐 주어진 거니까. 노테이션이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인풋 생김새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이거 t입니다. 잘 안 보이죠? t는 보통 벡터 얘기할 때 트랜스포즈한테 해서 표현하니까 쭉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이렇게 썼다 그런 얘기고, 지금 x하고 mu 둘 다 벡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멀티베리어스니까 알기 쉽게 그냥 데이터셋에서 한 줄 한 줄 들어오는 게 x. 그 각각 피처들의 평균이 mu 1, 2 해서 d까지 가는 거고, 그것도 벡터죠. 민 벡터라고 지금 여기 써 있죠. d 곱하기 d, 피처 수가 n개니까 이건 공분산이에요. 코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니까 이건 당연히 d by d가 되고, 그렇죠? 피처가 d개가 있으니까 행렬을 d by d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테고, 그것의 각 엘리먼트가 시그마 ij로 표현될 수 있고, 여기 밑에 있네. 여기 요거죠. 그래서 이거는 i번째하고 j번째 피처 사이의 공분산이에요. 그죠?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뭘까요? 시그마 i란 얘기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사이의 공분산. 그러니까 공이 아니니까 결국 베리언스예요. i번째 베리어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디터미넌트 표시할 때를 짝대기 두 개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인버스 얘기할 때 마이너스 1이죠. 공분산이 여기 된다.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 자, 그래서 다시 앞에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했었죠, 아까. G sub I, GIX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노멀 분포 따르는 건 요 likelihood에 해당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이게 노멀 분포 따르니까 요 텀을 표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기계적으로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로고 취하니까 지금 이거가 바로 앞에서 봤던 식이니까, 이거니까 지금 이 엑스포넨셜 지수함수 여기 있고, 그걸 로그 취하면 이거 다 날라가서 이것만 남게 되고, 이건 로그가 붙게 되죠. 그렇죠? 그겁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엑스포넨셜 안에 있던 건 나온 거고, 앞에 있던 거 로그 취해서 나온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 여기 쓴 거고. 그래서 G 펑션은 저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자, 해석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제일 단순한 단계부터 제일 복잡한 단계까지 지금 순서대로 갑니다. 첫 번째, 시그마 i가 여기서 i 인덱스는 피처의 인덱스예요. 잘못 얘기했고, 피처 인덱스가 아니라 여기 gi니까 클래스의 인덱스죠. 그러니까 i번째 클래스에 관련된 데이터의 공분산. 만약에 시그마 스퀘어 i라고 가정을 하자. i는 여기 써있듯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가운데가 쭉 1인 거. 거기에다가 시그마 스퀘어 곱해버리면 당연히 가운데만 쭉 시그마 스퀘어 들어가고 나머지 다 0이죠. 그렇죠? 그 시그마 스퀘어를 보면 여기 인덱스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클래스 i번째에 해당하는 공분산의
그 매트릭스는 다 똑같은 거 쓰겠다는 거예요.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지금 클래스 2개를 가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클래스 1, 2에 해당하는 게 둘 다 똑같은 형태의 공부선 코비런스 매트릭스 가지고 있는 경우 한번 살펴보자. 그다음에 대각선만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피처 사이에 공분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 그때 GI의 X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원래는 요거였죠. 요 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보면은 클래스에 디펜던트한 거, 인디펜던트한 거 뺀 거니까 디펜던트한 거는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보면 I 붙어 있는 게 지금 요거 뮤 있고 요 시그마도 있긴 한데 그 아웃풋마다 다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고 클래스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얘 무시하면 되고 얘는 sum i인데 i의 모든 i에 대해서 다 똑같은 거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텀은 여기 i 붙어 있으니까 온 거고 첫 번째 텀은 x 곱해봤자 데이터니까 i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역행렬인데 결국 시그마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시그마를 분모로 뺀 겁니다. 분모 빼고 그 다음에 x-mu의 제곱 두 번 곱하는 거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G식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풀어 쓴 거고 원래 있던 거 그대로 내려왔다고 보면 되죠. 오히려 이게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죠.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곱한다고 치면.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으로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W라는 어떤 가중치 벡터를 생각을 해서 그거에 1차식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그 다음에 상수, 0차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X의 식인데 X의 식이니까 X의 식인데 W를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나요? X가 안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두 개의 인풋 벡터 곱한 거니까 이건 상수가 될 테고 결국 X하고 그 W하고 곱하는 식이 되는 것은 지금 요 텀이 되죠. 그렇죠? X 인풋 데이터에 1차식으로 표시하니까 X 들어간 건 얘밖에 없으니까 걔를 뽑으면 당연히 여기에 집어넣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게 되는 거죠. 이 없어지고 시그마 제곱분의 mu i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x 곱하면 바로 이 식이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텀이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그냥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그래서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으로 노멀 분포에서 유도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결국 하나의 선으로 표시를 해서 그걸로 이쪽 저쪽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GI가 있고 GJ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GI 빼기 GJ를 그냥 G로 표시를 해서 그걸 0으로 놓고 그게 양수냐 음수냐 부호에 따라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클래스를 판단하는 데 쓰는 거죠.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쓰는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리니어 머신이라고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같게 놓고 유도를 하면 W로 묶으면서 X 빼기 X0라고 하고 W는 이렇게 하고 X0는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디파인하는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차이 GI 빼기 GJ는 0으로 놓고 그거를 이 형태로 바꿔주면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W하고 X0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유도해 보세요. 조금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자면 그 W에 해당하는 것은 μi 빼기 μj, μi, μj는 각각 클래스 ij의 민 벡터였고
x0는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그 들여다보면 복잡하죠 지금. 뮤i, 뮤j 들어가 있고 그거밖에 없어요. 요 prior하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뺀 거고 여기는 더한 거예요. 그래서 뮤i 빼기 뮤j가 w고 여기는 두 개 더한 거에 반이니까 뮤i하고 뮤j는 지금 벡터인데 벡터를 단순히 더해서 반으로 나눠서 어떤 값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두 개 더한 거에 한 가운데 지점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클래스 1하고 클래스 i하고 클래스 j 두 개의 클래스를 양분을 해주는 하이퍼플레인, 두 개를 나눠주는 하이퍼플레인은 플레인이 쉽게 2차를 나눠주는 건 1차면 되고 n차는 n-1차면 되는데 그 모든 걸 포함해주는 게 지금 하이퍼플레인입니다. 그 나눠주는 걸 하이퍼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디파인 해주는 식이 이렇게 되고 그때 w하고 x로는 각각 이렇게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mui하고 muj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i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모든 데이터, j번째에 속하는 모든 데이터의 평균 벡터니까 각각 평균 벡터가 있는데 그것의 차,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해주는 벡터가 이것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개의 한 중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두 개의 연결 벡터의 한 가운데가 x0고 요거 뒤에 두 번째 텀을 무시를 하면 그러고 뒤에 거에 따라서 이 가운데 중점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로 조금 이동을 할 소지가 있어요. 왼쪽 예를 들어 왼쪽이 I 클래스고 오른쪽이 J 클래스다 그러면 그리고 두 개의 그 평균 벡터의 차가 W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두 개의 평균을 이어주는 선하고 오토고널한 하이퍼플레인이 되는 거죠. 두 개의 리전 지금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벡터가 지금 각각 여기 있다고 치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을 나눠주는 한 선을 찾는 건데 선에 직교하는 게 두 개의 평균을 이어주는 벡터예요. 그게 이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선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선이고 당연히 오토고널, 직교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벡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가운데를 지나는 게 원래 x0의 여기까지가 돼요. 근데 그것을 그 i 빼기 j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마이너스면 그 이쪽이 이거에서 뭔가를 빼주면 i하고 j 입장에서 보자면 i에서 좀 더 멀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되나요? i 빼기 j니까 그 뮤 i 빼기 뮤 j는 j에서 i 쪽으로 가는 그런 벡터가 될 테고 그게 있었는데 원래 그게 한 중점에서 시작을 한다 그랬었는데 그 하이퍼플레인은 근데 그 중점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좀 빼줘요. 그러니까 j 쪽으로 좀 가게 돼요. 이 부분이 양수라 그러면 거꾸로 이 부분이 음수라 그러면 i 쪽으로 좀 당겨지게 돼요. x0의 의미는 그겁니다. 공간에서의 의미는 일단 두 번째 텀을 무시를 하면 현재 우리가 클래스 두 개를 양분해주는 하이퍼플레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하이퍼플레인을 디파인해주는 W 벡터는 두 개의 클래스의 평균 벡터의 차로 표시가 된다. 차가 있을 테고 하이퍼플레인은 그 차로 표시된 벡터를 직교해주는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찾고자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얘기고 그게 차의 벡터하고 어디서 만나는가는 x0가 결정을 해주는데 두 개 더한 거의 가운데니까 두 번째 텀이 없으면 한가운데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뮤 i가 여기 있고 뮤 j가 있으면 그것을 정확히 갈라주는 가운데를 직교해주는 선이 하이퍼플레인이 돼. 그게 이걸로 디파인이 된 거고 두 번째 텀에 의해서 이게 원래 값에서 뭔가를 빼주게 되면 클래스 j 쪽으로 좀 달라붙게 되고 더해주게 되면 i 쪽으로 좀 달라붙게 된다. 이쪽이 빼주게 될지 더해주게 될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이런 이제 벡터의 차라서 각 엘리먼트 와이즈 빼주는 벡터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이 벡터의 길이고, 그 결국 부호를 정해주는 건 요것이 돼요. 분자는 더블 오메가 i고 분모는 오메가 j죠. 이건 프라이어들이죠. 사전 확률 i에 속할 j에 속할 사전 확률. 이게 더 크더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이게 더 크더라. 그럼 이게 여기까지 보면서 플러스가 되고, 그렇죠? 사전 확률이 더 크더라. 그러면 j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i의 사전 확률이 더 크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 하이퍼플레인은 j 쪽에 좀 더 가까워진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까 해석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를 했죠. 요거 똑같은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으면 라이클리후드에 의해서 같아지는 지점 기준으로 이쪽 저쪽으로 나뉘게 되죠. 프라이어가 사전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동일하지가 않으면 큰 쪽에서 좀 멀어지는 쪽으로 갔죠. 왜냐하면 설사 라이클리후드가 좀 작아도 얘가 그거를 커버를 했으니까. 더 커지면 더 멀리 가고. 그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원래 중점을 지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사전 확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상식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내가 처음에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클래스 I다 아니면 클래스 J다라는 사전 믿음이 있으면 디시전 바운더리는 좀 더 멀어도 내가 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골치 아프게 이게 두 번째 텀이 없다. 그럼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거니까 한 가운데를 지나니까 그 선 기준으로 이쪽이면 I, 이쪽이면 J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결국 KNN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봐서 I 쪽에 가까우면 우리가 I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 이 하이퍼플레인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J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숙제에서 했던 KNN이 결국 그거였으니까 클래스를 표시를 해주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점, 물론 점을 어떤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봤지만 여기서 평균 벡터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기준에서 가까운 쪽으로 해주는 게 니얼스 네이버 알고리즘이고, 여기서 그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텀에 해주는 것은 이제 사전 확률까지 거기다 가미를 해서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좀 영향을 준다. 만약에 같다 그러면 뭐 이것만 된다.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한 거고, 기계적으로도 이게 같아지면 이게 0이 되니까 날아가게 되죠. 두 번째 텀에서 없어지니까 이것만 남게 되죠. 그 상황에서 여기 그림이 다시 나왔는데 결국 아까 봤던 거 요거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고, 2차원이다 데이터가. 그러면 클래스가 만약에 두 개가 검정하고 빨강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3차원이다 데이터. 그러면 하이퍼플레인은 2차 평면이 돼요. 클래스가 이렇게 되는 것을 나눠주는 이 평면, 여기 한 가운데를 지나게 돼요.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요것은 현재 클래스에 속하는 제일 높은 확률을 가진 것에서 얼마 떨어진 뭐 그런 거예요. 정확히는 매수 곱해주는 뭐 그걸 표현했다고 치니까 제일 높은 값이 이 안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프라이어 같지 않으면 지역을 하자면 more likely mean에서 shifts away라고 그랬으니까 좀 더 그럴듯한 mean, 사전 확률이 좀 더 큰 mean에서부터 멀어져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같다 그러면 무시하고 그냥 한가운데를 지난다. 같으니까 뭐 중요치 않은 거고. 그래서 확장을 해서 만약에 클래스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쪽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고, 이게 결국 우리가 앞에서 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니얼스 네이버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랑 같은 얘기다. 프라이어가 달라지면 아까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멀어지는 효과가 있고, 이 차원에서 아까는 원래 한 가운데를 지났는데 이제는 넘어서서 빨간 영역까지 침범하는 게 생기게 되고, 프라이어가 더 0.99니까 엄청나게 크면 확 넘어져 심지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만 보겠습니다. 유도 그렇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시그마 i가 시그마다. 설명 여기 있듯이 시그마 i의 의미는 클래스 i에 속하는 코베리어스 매트릭스가 어떤 시그마다. i가 됐건 j가 됐건 다 시그마다. 모든 클래스의 코베리어스 매트릭스 공분산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의미의 값이다. 아까 케이스 1에서 제일 심플했던 케이스하고 차이는 요거예요. 의미의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대각선만 있었던 거죠. 요거. 그러니까 공분산이 서로 다른 피처 사이는 없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주는 것은 디스턴스 계산할 때 차이를 줘요. 그러니까 피처 사이에 서로 공분산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피처 사이의 관련도를 볼 때 그 공분산을 고려를 해서 봐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라고 얘기를 하고, 생김새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게 바로 그건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래서 디스턴스 메저인데 우리가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하고 다른 것은 요게 생략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까 생략될 거는 요 시그마가 생략되면서 밑에 시그마 스퀘어로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대각선만 존재하는 그 하나가 아니라 엄연히 시그마가 뭐가 됐든지 간에 존재하니까 걔를 다 써줘야 된다.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앞에 케이스 1 심플한 케이스하고의 차이는 뭐가 될까요? 뒤에 보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나요? 앞에 케이스 1일 때는 두 개의 클래스를 뭐 프라이어 다 똑같다 그러면 양분해주는 직교하는 하이퍼플레인 있다 그러면 이걸 웨이트 벡터하고 직교한 오토고널한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거였죠. 지금은 오토고널하는 게 요구되지는 않는다. 기울어져 있어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유도를 하면 뭐 이렇게 아까 케이스 1일 때 같이 비슷하게 유도가 되고, 웨이트가 앞에 요게 붙어요. 아까 웨이트는 뮤 i 빼기 뮤 j였죠. 그러니까 뮤 i가 있고 뮤 j가 있으면 두 개를 연결 지어주는 걸로 디파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웨이트였기 때문에 모든 포인트가 그거하고 직교하는 거의 선상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는 그거하고 다 프로덕트를 곱하면 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얘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장이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x가 있어가지고 w.x를 해서 그게 0이 나오려면은 그게 두 개의 민 벡터를 연결 지어주는 선에 수직한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거하고 곱해야 0이 되는 케이스가 가능하게 된다. 더 일반화된 거죠. 그래서 그 하이퍼플레인이 오토고널하지 않고 뭐 임의 형태를 띌 수가 있다. 아까 첫 번째 케이스하고 x0의 차이는 여기 들어간 거, 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분산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이 단순 차의 앞에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오토고널하지 않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어에서 영향을 받는 건 아까 1번 케이스랑 마찬가지다. 그림상으로 보자면 아까 이런 게 있었으면은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완전히 요 두 개를 연결 지어주는 이런 거를 지났는데, 요건 좀 비틀어져 있죠, 선이. 프라이어가 다를 때 본 거고, 3차원도 마찬가지로 좀 비틀어져 있어요. 마지막 케이스는 그야말로 임의의 코베리어스 매트릭스. 시그마 i가 임의의 값이다. 그 얘기는 클래스 i에 대한 게 뭔가 있고 클래스 j에 대한 게 뭔가 있어서 걔들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까 케이스 2는 클래스끼리도 다 같은데 코베리어스 매트릭스가 존재했던 거고, 클래스 1은 클래스끼리 다 같은데 코베리어스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분산만 고려한 거고, 케이스 3은 모든 제약이 풀린 거, 그야말로 클래스별로 자기 자신의 코베리어스 매트릭스를 가진 것.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는 대문자 W로 표시되는 이것까지 포함하는 게 필요하게 돼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임의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가능하다. 1차를 예를 들면 클래스 1이 검정색이 이렇게 돼 있고 클래스 2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들의 지금 분산은 다르죠. 지금 검정 클래스가 좀 더 퍼져 있는 거고 클래스 2 빨간 게 좁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산을 가진 걸 알 수가 있다. 그때 디시전 바운더리는 지금 요 두 개로 나타난 거죠. 클래스 1은 여기하고 여기. 마찬가지 2차 데이터를 봐도 지금 뭐 제멋대로니까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스페리컬이라 해서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클래스 분포가. 그래서 클래스가 예를 들어 지금 여기는 4개일 때 4개 클래스 있을 때는 이렇게 뭐 디시전 바운더리가 아주 복잡해지는 게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보세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해를 얼추 했나요? 아니면 못 알아듣겠나요? 어떤가요? 케이스 2하고 3은 뭐 내가 거의 설명 안 하고 차이점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모른다 치고 케이스 1 같은 경우 이해 가나요? 어렵다? 그 케이스 1은 그러면 모든 피처가 독립적이라는 걸 의미하나요? 모든 피처가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피처 사이는 인디펜던트하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피처가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피처 i가 있고 j가 있으면 걔들끼리는 디펜던스가 없다. 또 61페이지 질문이 있는데 그 GIX equal GJX가 이제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 쪽? 61쪽입니다. 이거? 네. GIX, GJX define 한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앞에서 얘기했고, 그렇죠?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들이. GIX가 이거고 GJX가 여기다 J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때 그 두 번째 줄 보면은 이제 X 제로가 나오는데 X 제로가 의미하는 게 이제 밑에서는 디시전 바운더리 돼 있는데 단순히 GIX랑 GJX를 뺀다고 X 제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저게 왜 저렇게 나오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유도를 좀 해야 돼요. 뭐 좋은 질문인데 제가 유도하는 부분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좀 유도를 해봐야, 수식을 유도를 해야 돼요. 옛날에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결론은 일단 이거는 주어진 사실로 믿고 넘어간다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서 유도를 하려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 GI of X하고 GJ of X가 각각 이렇게 표현됐다고는 앞에서 얘기를 해서 GIX가 이렇게 표현된 거를 여기 집어넣고 GJX를 비슷하게 여기 집어넣어서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빼면 우리가 X에 대해서 1차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식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뭐 양쪽에 분산도 곱하고 그 다음에 식을 좀 변형을 해서 요거 형태
변형을 해가지고 결국 변형해서 그러니까 G of X가 G의 I of X 빼기 G의 J of X를 1차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때 요 X0를 아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때 X0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들여다보면 W 곱하기 X 빼기 W 곱하기 X0가 되죠. 그래서 W가 유도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고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빼는 거를 계산할 때 각각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빼면 단순히 그 뮤i 빼기 뮤j가 나올 거예요. 이걸 집어넣나? 그렇죠. 이걸 집어넣어서 하면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이걸 표시하는데 wi 대신 이거 넣고 i0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그 w 자체는 금방 나오게 돼요. 물론 분모가 지금 이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 얘기했던 뭐 분산을 양쪽에 곱하면 뭐 없어지니까 양쪽 0으로 놓고 풀면 분산 양쪽에 곱해도 되니까 이거 상쇄시키고 하면 요거를 쉽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X0는 좀 복잡한데 저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일일이 그거를 유도하는 걸 내가 옛날에 했던 걸 풀어서 설명 별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처음에 얘기했듯이 유도가 제대로 된다. 믿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물론 뭐 잘 이해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의미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기 위한 거고 같아진다는 게 1차식으로 나타내면 그 가운데를 가로질러주는 하이퍼플레인 식에 떨어지게 되는데 얘 빼기 얘는 0으로 해놓으면 그게 0으로 나오는 게 그 하이퍼플레인이 되게 되는데 그거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하이퍼플레인을 디파인 해주는 식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의미하는 게 하이퍼플레인을 지금 여기 계속 화면에다만 이렇게 나타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뮤 i하고 뮤 j가 어딘가 있다고 치고 뮤 i가 여기 있고 뮤 j가 여기 있으면 단순히 뮤 i 빼기 뮤 j는 두 개를 연결해주는 벡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연결이 되고 뮤 i는 클래스 i의 평균이니까 클래스 i에 해당하는 패턴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있었고 j에 해당하는 게 이런 식으로 있었어서 뮤 i, 뮤 j가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걸 나눠주는 이런 걸 찾는 거였고 그게 뮤 i하고 뮤 j를 연결지어주는 벡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오토고널 하죠. 그 하이퍼플레인은 직교를 하죠. 그것에 그렇죠? 직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어느 지점에서 요걸 그 두 개 차의 벡터 요거하고 이 하이퍼플레인이 만나는 지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냥 알기 쉽게 두 번째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뮤 i가 여기고 뮤 j가 여기면 가운데로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엄밀히 내가 판단을 I 클래스에 속하냐 J 클래스에 속하냐 하고 싶은데 한가운데로 정하면 페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제 프라이어가 좀 있더라. 그래서 얘들이 동등하지 IJ가 동등하지 않고 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서 시작을 하더라. 예를 들어 I가 더 큰 걸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J 쪽에 더 많이 속할 수 있게끔 I에서 좀 멀어져야 돼요. J에 좀 더 가깝게. 네, 알겠습니다. 기계적으로는 이게 빼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호를 생각하면 I 빼기 J니까 J에서 I로 가는 벡터가 돼요. 그리고 요게 여기도 I 빼기 J에 지금 부호 마이너스 붙이니까 결국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게.
그 아이디어는 이해를 해야죠. 기계 내가 집어넣지 않았던 요 유도하는 거는 설사 뭐 잘 모른다 그래도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뭔가 수요 정리된 말. 사전 확률이 같으면 뭐 한가운데고 그게 아니면 좀 더 사전 확률이 큰 쪽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간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도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나요? 어렵다는 코멘트 아까 올라온 게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특정 알고리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죠. 물론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라는 알고리즘을 그 계열이 있긴 하죠.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맨 앞에 얘기할 퍼셉트론 같은 거, 뭐 말 그대로 피셔의 뭐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클래시파이어, 뭐 그런 요 디스크리미넌트 자체가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 시작은 이거였었고 얘를 미니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게 다 확률 텀이니까 요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있고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프라이어가 다 같으면 알기 쉽게 그냥 얘 일단 무시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이클로드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노멀 분포 가지고 요거를 디파인해서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 이 노멀 분포로 이 유도하는 것을 반드시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미니멈 에러를 보장해주는 옵티멀 클래시파이어를 찾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해석을 하는 텀이 두 개가 있고 그걸로 예를 들어 리니어한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을 찾아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다. 노멀 분포 하에서는 당연히 분포가 달라지면 달라지겠죠. 그렇죠? 파라미터 달라지고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던 아니면 전체 시간으로 하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다 커버한 거로 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뒷부분에 이어서 간략하게 용어 설명, 제너레이티브니, 디스크리미티브니 이런 용어 설명한 다음에 사실 알고리즘 측면에서 베이지안에서 볼 거는 나이베이즈라고 얘기를 했죠. 풀 조인트도 물론 여러분들이 표 주면은 계산할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 나이베이즈를 다음 시간에다 하고 그다음 다음 주제인 뉴럴 네트워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